네, 업종 진단 시간입니다.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CPI 지수가 9.1%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긴축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증권가가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증권가는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기존의 13만 2,500원에서 16만 원으로 목표가를 조정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도 15만 2,900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전일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죠. 2분기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1,02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4% 증가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리튬과 니켈 가격의 상승으로 양극재 판매 가격이 올랐고 환율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신증권은 하반기에도 하이니켈 수요가 견조할 것이며 캐파 확장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9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대신증권은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17%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백화점과 시네마 부분의 성장이 양호한 실적의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던 대형마트는 점포 리뉴얼을 통해 손익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보시죠. 세 번째는 KTNG입니다. DB금융투자는 기존의 10만 3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려 잡았는데요. 유한타증권도 10만 원으로 목표가를 소폭 상향했습니다. 2분기 내수 관련형 담배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전자담배 부문의 시장 점유율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수출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중동과 아태권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가가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은 화장품주입니다. 키움증권은 LG생활건강의 목표가를 기존 7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당분간 중국 현지법인과 국내 면세 매출의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중국 화장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중국의 주요 마케팅 채널을 되찾을 경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코스맥스의 목표가를 조정했습니다. 7만 5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코스맥스에 대해서 우려가고 기대가 온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중국 업황 회복과 미국 오하이오 법인의 철수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오하이오 공장이 내년 1월에 철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분기 잠정 실적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좀 실적 선장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파트너님, 에코프로비엠 지금 관심 가져도 좋을까요? 글쎄요, 실적이 좋게 나와서 서프라이즈한 건 맞습니다. 예. 주목을 끌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상치를 1조 원대로 예상한 증권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1조 원대 이상 상회할 거라 예상 안 했거든요. 예. 뭐 폭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하면 뭐 매출이 282%, 영업이익은 254%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봐야 돼요. 하이니켈 수요에 대해서는 견조하고 하이니켈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그럼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면 살펴보면 최근에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알려드리면 1위가 스미모토 메탈리닝인데 2017년도에는 무려 63%의 시장 점유율, 점진적으로 낮아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40% 후반대 48% 정도 나오는데 예. 이 기간에 급격하게 좀 에코프로비엠은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한 21%의 하이니켈 양극재 점유율이었는데 최근에 약 3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성장했던 건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에 반영이 됐고 주가에 좀 상승의 모멘텀을 작용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분기별 단위로 공급 계약에 대해서 체결했는데 2분기 양극재에 대한 가격 인상을 20에서 25% 인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반영돼서 상승한 겁니다. 실적이. 그럼 주가도 일정 부분 반영을 했는데 그럼 관건은 목표가를 올렸듯이 하반기에 좋을 거 아니었는데 고민할 게 있습니다.
원자재를 미리 장기 공급을 계약을 하면서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예. 2분기에는 가격을 인상해서 가격 전이 효과를 받고 원자재는 그 이전에 매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구매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적 이렇게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럼 3분기는 2분기 내에 1, 2분기 특히 상반기 내에 급격하게 올라왔던 원자재 가격,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망간 등 이런 관련된 원자재들의 가격은 급등을 했잖아요. 예. 누가 다들 아시다시피 자명한 사실이고 이 구매 비용이 구매해나 선구매했던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반영될 수 있다는 걸 추정을 해본다면 과연 하반기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일정 부분 벌써 선반영이 돼 있고 2차 전지 양극재들은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을 좀 이어갈 것이다. 지금 시장 대비에 덜 빠지고 덜 하락했습니다만 기대치는 전 바로 강하게 갖기보다는 좀 숨고른 형태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올 것이 기대되는 롯데쇼핑 상향 리포트 나왔는데요. 롯데쇼핑은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쇼핑은 당기순이익이 6년 만에 흑자 전환. 박수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임금 삭감. 여러분이 한번 주변에 롯데마트 한번 검색해 보면 찾아보시면 실제로 노조에서 지금 임금 삭감이 구조조정이 심하게 불고 있는 게 롯데그룹 롯데 유통 쪽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순이익이 났던 것은 착시 효과 아닐까요? 임금 가장 쉬운 게 인건비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점포 폐업하고 그럼 당연히 이익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나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최근에 신성장 사업한다고 많은 리포트들도 나오는 거 저도 봤습니다. 과연 롯데마트나 롯데그룹에서 롯데하이마트 등 유통사업에서 어떤 신성장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전 더 불투명하고 그 모멘텀을 더 뚜렷하게 생각을 할 때까지는 전 보수적 관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이슈는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마트 하는 유통마트 업체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새벽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 건 일정 부분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지금 많은 소비자분들이 국내에서 쿠팡에서 다른 배송 업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커머스 업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예. 롯데나 롯데그룹 마트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소비 변화의 패턴은 아직 감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 방어 매력주, 일단 배당주로 꼽히는 KTNG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담배 매출도 늘어나고, 뭐 전자담배 쪽도 긍정적으로 나온다, 뭐 보인다 이런 네. 리포트도 나오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KTNG는 얘기할 게 많은데 제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KTNG는 담배의 어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 관련형이라고 해서 전자담배에 대해서 판매가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결국 그거는 원래 흡연자가 그걸로 갈아타게 하는 거죠. 예. 새로운 신규 수요는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좋은 점이 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습니다.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간 약 2조 7천억이 넘는 주주 환원 정책에 고배당을 펼치겠다. 최근에 4,000원, 4,400원, 4,800원 배당액을 늘리고 왔습니다. 올해도 배당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방어적으로 배당을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 더 곱씹어 볼 게 있습니다. 논쟁거리가 많은 기업에 투자할 게 과연 긍정적일까요? 배당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예. 또 배당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투자자나 그런 뭐 외국인 순매수들도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고민이 되는 건 북미 시장에서 규제 강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에스크로 펀드라 해서 북미 시장에서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이거 충당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북미 시장에서 한 해 판매되는 담배 매출 2,300억인데 이 예비 충당금은 2,400억입니다. 예.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사실상 판매 중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별로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논쟁이 있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만 또 2심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부분에서 했는데 모르죠. 어쨌든 이것이 나중에 판결이 나서 건강보험 쪽에서 승소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악재로 반영될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엠텍하고 특허권, 이엠텍하고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특허권의 이행에 대해서 소송이 있는데 이 소송권에 있어서 긍정으로 틀지 어디로 틀지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논쟁거리에 굳이 발을 담글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KTNG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겠다. 경기 방어주이긴 합니다만 배당에 대한 것은 뭐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만 점수를 주자면 고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 부진으로 발목 잡힌 그런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LG 생활건강하고 코스맥스가 되겠는데요. 두 종목도 진단해 주시죠. 자, 오늘 어떻게 보면 하반기 실적 전망을 한 증권사들의 노고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긴 하는데 네. 공교롭게 실적주에 관심을 찾긴데 1, 2, 3번 다 제가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그러셨네요. 송구하긴 합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어떤 투자 의견이고 생각이니까 투자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의 힘을 키워나갈 때 투자가 좀 더 성공적이겠죠. 이 네 번째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결국 중국 소비 시장,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에서 수출액이 증가할 때 프랑스나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의 실적 성장이 수출액이 증가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화장품이 좋았을 때도 보면 중국 시장에서만 소비가 좋았거든요. 수요가 높았고. 근데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 도시 봉쇄뿐만 아니라 도시 봉쇄는 일정 부분의 하나의 이슈가 된 거고요. 도시 봉쇄하기 전부터 중국 내에서 한한령에 대한 심리가 불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가 나오고 시적으로 럭셔리 브랜드 파워도 주춤거리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와중에 도시 봉쇄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소비 시장 회복에 대한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지금 손에 잡히진 않잖아요. 보따리상이 들어온다든가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 판매가 호조가 나는데 그럴 듯 말 듯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뭐 LG 생활건강의 후라든가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파워는 있습니다만 예전만치는 못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적의 반전의 의미를 찾기는 좀 시기상 좋은 것 같고 예. 기술적으로 워낙 낙폭과되니까 매크로적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심이 나올 때 선행 후행식으로 순차적으로 시차적으로 어떤 업종별 순차적인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메스에서의 미국 철수는 긍정적일까요? 저는 오늘 시장에 반등 나올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긍정적일 수 없는 게 실패를 인정한 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이제 안 되는 사업을 잘 접었으니 향후에는 뭐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같이 화장품 업체 내에서는 좀 둔화된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업종 진단은 약세장 속 목표가 상향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